안녕하세요. 지난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승리의 나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요즘 제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고 평안한 날들이 연속에 있었는데 너무나 환경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보이고 들리는 것은 완벽한 속임수와 거짓들로 무장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마주치고 있노라면 별로 그렇게 자신있게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말이 없어서 좀 고요와 침묵의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제가 만든 나의 영상이야 내 개인적 삶의 고백이고 또 내 나름의 일기처럼 기록되어진 형식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날까지 특히 외국에 나와서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내 사랑하는 조국, 내 위대한 대한민국의 저력과 영광을 한 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금의 이 대한민국 현실을 볼 때 특히 제 개인적으로 그 뱀의 혀 이재명이라는 작자가 있잖아요. 내가 철들고 나서 누군가를 감정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욕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탄의 노예, 뱀의 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뱀의 혀 한 마리가 모든 이 국민들과 인류를 이 양심을 마비시키고 법과 정의를 무력화시키고 사람 사는 그 참된 근본의 그 도리와 보편적 인간에 대한 그 인식을 아주 말살시키고 있는 저질 중에 저질, 악질 중에 악질이단 말입니다. 이 녀석이 그 어설프게 어쩌다가 잔꾀를 발휘해서 뭐 변호사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나마도 그 철공소 코스프레를 떨면서 병신짓거리 그 홍준표 의원의 말처럼 개천에서 요즘에는 용이 나면 안 돼요. 저런 것들이 용의 흉내를 내면 세상이 더러워지고 어지럽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작금의 상황들이 내 개인적인 심사도 약간 어지러워질 때가 있고 대한민국의 정상적 국민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한 나처럼 심정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의 위로도 나누고 그리고 이 역사의 현실을 좀 통찰하며 훗날을 위해서라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바는 이번에 그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명이가 유죄 파기환송심을 받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의미로는 그나마 대법원에 대한 권위와 그 법관들의 양심이 그리고 일말이나마 법적인 희망이 좀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좀 느끼게 되어서 요 며칠의 우울하고 괴로운 심정들이 살짝 해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살아서 날카로운 지성과 그 양심을 토로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노고와 예선 덕분에 그나마 이 나라가 아직까지는 공산화되어지고 이렇게 좌파들에 의해서 잠식되어져 가는 것이 조금 연장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대법관의
또한 10명의 그 위대한 대법관들이 이 뱀의 혀를 단죄를 했죠. 일단 유죄라고. 마땅히 파기 자판해서 그냥 선고를 때려버려야 되는데 또 어찌된 일인지 다시 고등법원에 환송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조이데라는 사람과 이 대법관들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죠. 일생을 법을 통해서 법과 양심을 운운하면서 살았으니까 일말의 어떤 법의 상식이나 정의가 있겠죠.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탁월한 그 법의 상식과 지식을 가진 자들일 텐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의료법이라든가 근로법 이런 개정사항들을 보면서 법관의 자리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런 정치적으로 휘말리고 국가가 매우 혼란한 시기에는 이 대법관의 양심과 소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하여튼 각설하고 대법관들은 이재명의 제명을 샅샅이 그리고 팩트에 입각해서 그가 유죄인 것이다 라고 일단 선을 그어줬죠. 정말 이 대법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치인들, 이런 사기꾼들, 이 거짓말쟁이들이 졸렬한 주둥이만 갖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그 개만 또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 정청래니 박찬현이 그 민주당에서 그 부정선거로 당선돼 갖고 의원이라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이런 개만 또 못한 것들이 어떻게 의원이 됐는지 참 신기한 세상인데, 그런 것들이 그 일생을 명예롭게 살아온 그 공직자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그 대법관들을, 검찰들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 무시하는 거 보세요. 야, 같은 그 양민들, 소시민들 사회에서도 그렇게 막말이나 그 인격을 폄하하고 그 자신들의 직무를 이렇게 개무시하면서 이렇게 상대를 조롱하진 않죠. 의원이라 하는 자들이 가장 품위와 고귀한 덕성을 가졌어야 됨에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모든 공직자와 국민들을 개무시하면서 법을 만든다는 이 이상한 이런 더러운 그 직무 하나 때문에 온 국민과 정권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국가 대통령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완전히 권위냐 어떤 타인에 대한 어떤 소중한 그런 권한들을 지금 이렇게 장난처럼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 정의냐, 어떤 것이 상식이냐, 어떤 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의와 도리냐,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관들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 뱀의 혀, 그 패거리, 이 계집단 녀석들을 갖고 놀 줄 알잖아요. 대법관들은 말로 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인격과 정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재명이를 갖고 놀잖아요. 나는 그 조이대와 대법관들을 보면서 그 이 10명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구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을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피한 놈, 이 뱀의 혀를 네가 할 수 있는 짓거리를 다 해봐라 이 말이에요. 검사를 조롱하고 법관들을 희롱하고 대통령까지 막말로 이렇게 대통령의 권위와 명예를 갖고 놀고 장난질하는 이 더러운 작자의 목을 바로 안 치잖아요.
닭이 파기환송을 해서 고법의 유죄의 심리를 때리도록 만들어 놓고 온갖 니 같은 놈이 국민들에게 모욕과 세상에 더 까발리즘을 당해가지고 너는 그냥 매장되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매장되고 완벽히 뒤져야 할 더러운 놈이라는 걸 바로 제거하지 않고 고법에 돌려보내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그놈의 오기와 그놈의 극악한 더러움이 마지막 이렇게 정점에 올라설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법관들은 조용한 사람이 되지만은 이런 뱀의 한 마리를 갖고 놀자 한단 말입니다. 이 조희대와 이 법관들은 한국의 무궁화 대훈장 그 위에 훈장이 뭐죠? 새로운 훈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10명에게는 포상을 해줘야 돼요. 훈장을 수여해 줘야 됩니다. 이 뱀의 혀를 어떻게 말없이 착살시킬 수 있는가? 이놈은 모든 더러움이 하늘 끝까지 높아져서 돌이킬 수 없는 파멸과 수렁으로 지옥의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너는 꼴값을 떨어도 될 거야 라고 마지막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지가 가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놈이 던진 말을 보세요. 이재명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미친놈이 떠들어대는 언어가 굉장히 뱀을 닮았고 국민과 국가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묘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감사원을 국회 아래 둬야 되고 고위 공수처 아래 검찰의 지휘를 받게 하고 세무를 비정상적 언어단 말입니다. 이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놈을 미쳤다고 말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놈들은 그것이 미쳤다고 무감각이 접니다. 보고 듣는 기가 없단 말입니다. 이 희대의 아주 애매한 그 아주 신비롭고 기괴한 이 시국, 이 시대 상황을 잘 읽어내야 한단 말입니다. 왜 저 뱀이 완전히 혼과 넋이 뱀에게 사로잡힌 한 또라이가 이 딥스테이트의 조종을 받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위대한 국가를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하는가? 이걸 잘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죠. 이 대법관들의 지혜와 탁월한 전술적 판단이 이 뱀이 스스로 국민들에 의해서 파멸되어질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줘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민주당이라는 국가폭력 집단, 이 깡패 양아치도만도 못한 의원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이 희대의 역사적 교훈을, 이 시대가 파멸되어지고 민족이 몰살되어져 가는 이 더럽고 간사한 놈들의 뿌리를요, 내가 잠깐 이야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제가 그 젊으실 때부터 이스라엘 방송과 미국의 육군 방송 같은 것들을 이렇게 늘 바라보면서 또 이 딥스테이트 예수회가 어떻게 세상을 3세대 5세대에 걸쳐서 자기들의 감시와 통제 사회로 만들고 대륙별로 공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그 비밀 보고서라든가 계획들을 그 20살 때 30살 때부터 계속 간혹 이렇게 보고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이미 세상은 예수님 오기 전에 감시 통제사회 그리고 완전한 전제주의적 공산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은 말살되어져야 하고 인구 감소 정책에 의해서 이 사탄은 완전 적그리스도의 압제하에서 인류를 통제하는 이런 이미 프로그램화되어진 세상으로 간다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건 뭐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급속하게 공산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눈을 뜨기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한국도 이미 공산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생각보다 이미 빨리 다가와져 있고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2019년도 4월 달에 계속 한 10여 년 대선과 총선에서 참패를 해오던 지금의 이 반국가 세력,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괴물 집단, 이 양아치, 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이 더러운 괴물 애들이 도저히 정상적 방법으로는 자기들의 정권을 탈취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 양정철이라는 놈이 하나 있죠. 노무현 정권 당시에 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했습니까? 나도 그 노무현이를 사석에서 형님 동생 하면서 그가 그 초선 의원 때부터 내가 의원 출입기자 그럴 때 그 몇 번 만나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놈이 이 총선을 앞두고 그때 이해찬이라든가 그 밑에 그 문재인 이 패거리 자식들이 우리의 정권을 20년 정도는 가야 되고 200석 압승을 해버려야 된다고 갑자기 미친 소리들을 해요. 그 이해찬이라는 그 특유의 뱀놈이 그 자기 그 똘마이를 보내고 문재인이나 이 아이들이 보내가지고 미국에 갑자기 뜬금없이 내려오는데 양정철이 이 아이가 한 1년 정도 했어요. 민주연구원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총선에 압승이 끝나고 자기네 여기까지 하고 멋있게 물러난 척 하죠. 그때 이제 이 똘마이 문재인이 그들의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있었던 당시인데 그때 그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과 저 두 번째 정권을 잡으려는 트럼프의 싸움이 있었죠. 선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것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년차, 4년차 할 때 우주군 사령부를 만들고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선거법의 선거사범과 국가의 전복 세력들을 미국 최초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재산을 몰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자기가 대통령이 있는데 2년쯤 됐을 때부터 이 워낙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조직적에 치밀하게 미국과 세상을 장악해 온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이루어질까라는 걸 이 세상을 미국의 대통령뿐이라 세상을 지배하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알고 있었는데도 이걸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너무 20년부터 뿌리 깊게 그 세상을 지배해오는 이 딥스테이트나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전자투표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탈리아에 본부를 둔 예수에 그리고 그 독일에 그 서버를 둔 그 지휘본부 그리고 실지 기기를 이렇게 납품했던 중국 그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이미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저는 그 유권 방송이나 트럼프의 그 방송들을 들으면서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찬이나 양정철이 이 아이들이 미국을 간다고 할 때 이미 저 아이들이 공산 세력하고 결탁되어져서 한국은 이제 모든 유럽의 나라나 미국처럼 그리고 캐나다처럼 부정선거로 이미 시스템화돼 버려서 저놈들이 저 전략을 알고 저렇게 큰 소리치고 비웃는 것이구나 라고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미 선거가 부정선거로 개표기 전서부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자기가 졌던 선거들 어떻게 그 정확한 팩트들이 밝혀지고 있죠. 그런 자세한 내막을 이야기하려면
뭐 몇 달을 이야기해도 할 거리가 많습니다만은 요지는 뭐냐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이 뱀의 혀 이재명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사전투표라든가 부정 조작된 개표기에 의해서 선거만 이루어져 버리면 자기들의 세상이 오고 완벽히 자기들만이 장악한 이 꿈꾸는 공산화의 사회, 통제사회,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는 조작된 사회의 부정선거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야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저렇게 모든 상식과 양심과 이렇게 정의와 인권을 짓밟아버리고 무조건 뱀회로 이 조작되어져 있는 군중과 집단 심리를 통제시키고 마비시키면서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온갖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처럼, 그리고 다수당의 이 괴물 패거리 집단들을 정말 지 자신이 반국가 세력으로 나라를 전복하고 있는 놈들인데 이것을 오도를 하고 호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조희대 대법관과 그 휘하의 10명의 법관들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국민 너희들이 미련하면 이놈이 대통령 될 것이다. 너희들이 깨어난다면 너희들이 선거로서 착살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남았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첫째 뭐냐, 사전투표와 부정선거를 막을 길이 없다면 대통령은 이재명이 돼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 변수가 있어요. 대법관들이, 고등법원의 판사와 이 대법관들이 단 한 번의 재판이면 미리 이재명을 척살시켜 불고 지금 민주당의 이 괴물 패거리, 이 조작 부적 선거로 의원이 되어져서 나라를 등쳐먹고 있는 이놈들을 척살시키고 괴멸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조작된 여론들이라든가 이 가짜 뉴스들이 완벽히 국민들을 호도하고 정상적인 눈과 귀를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직선거법 제266조만 보세요. 250 볼 필요도 없어. 헌법 48조. 도대체 그런 말을 믿고 보는 것들을 용납하고 그것들에게 속아 넘어간다면 국민 여러분들은 두 눈구멍이 뽑아져야 되고 뒤통수를 쳐맞고 가장 비참한 패거리 집단들에게 수하의 노예처럼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의 말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심장에 단검처럼 뽑히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위대한 민족은 두 눈깔이 뽑힐 것이고 반드시 뒤통수를 쳐맞고 등까지게 뽑힐 것이에요. 지금의 뱀의 혀를 척살시키지 않고 저 반국가 세력, 다수당이라는 이 어설픈 이 개만 또 모든 놈들이 부정선거로 의원이 되어져 가지고 입법이라는 독재기구를 통해서 국민을 등쳐먹고 있는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져서 두 눈이 뽑힐 겁니다. 그래서 조희대와 10명의 대법관이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뱀의 혀를 선택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야. 그런데 부정선거를 인식하고 이 뱀의 혀를 척살시키고 민주당 이 양아치 집단 부정선거로 만들어주고 입법 독재로 국가를 희롱하고 지금 정권을 무력화시키면서 자기 뜻대로의 공산화 세상을 만들고 있는 이놈들을 척살시키는 길은 부정선거를 뿌리 뽑든가 아니면 헌법 84년이 개소리에 놀아나지 말고 공직선거법 제266조 뭐 그에도 수없이 관련 법규들이 많지만은 이미
범죄에 연루되어져서 형을 확정받거나 그 사실이 드러나서 처단을 받는 경우 그는 임용이나 직분을 맡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임명되었거나 그 직무를 맡고 있는 자도 퇴임할 수 있다라고 법이 정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이미 나와 있어요. 뭔 말이냐? 뱀의 혀가 대통령 당선되고 안 당선되지 않고를 떠나서 그놈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유죄로 판단된 경우에 그놈은 시비와 여론에 상관없이 이미 그 자리를 그만두고 처벌을 받아야 돼. 임명될 수 없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모든 많은 법에서 그것을 공표해주고 있고 시행해 와 있다고요. 그러니 이 단순한 법의 사실들을 잃어버리고 소홀히 하고 있거나 가짜뉴스, 조작된 언론 보도, 그들의 뱀의 혀에 놀아난다면 니들의 눈구멍을 뽑혀야 돼. 니들은 어디 가도 살만한 자격이 없는 놈들이고 그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의견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 그런 것들은 뱀의 혀와 이 반국가 세력의 괴물 집단에게 짓밟히는 노예로 살아야 돼. 너희들은. 그걸 말해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조희대와 이 위대한 10명의 대법관들은 대한민국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뱀의 혀와 이 괴물 집단, 입법농단하고 국가를 조롱하고 너희들을 등가죽을 벗겨버리고 두 눈을 뽑아버리려는 이 희대의 참놈, 이 뱀의 이 사탄의 노예가 너희를 지배하기를 원하냐? 깨어나든가 부정선거로 막든가 이 획책되어지는 조작과 이 여론 머릿속에서 너희들이 깨어나서 이놈을 단죄하든가. 이것은 10명의 대법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모든 국가와 민족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이 뱀의 그 휘하에 알랑거려 보겠다고 하는 이 무리들이라는 걸 보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 이것이 조희대의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위대한 대법관 10명이 민족에게 호소하고 있는 발표문이다 이 말입니다. 정해졌어요. 내가 이번 영상에서는 조희대와 이 위대한 대법관 10명에게는 무궁화 대훈장보다 더 큰 훈장을 줘야 한다고. 왜? 이제 뱀의 혀와의 싸움에서 너희들이 노예로 전락할래? 이 부정선거를 막고 여론을 잠재우고 조작되고 이 잘못되어지는 가짜 뉴스들로 국민들을 희롱하고 마지막까지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뱀의 혀와 그 휘하의 이 잡놈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맡길래 하고 기회를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직선거법에서 처벌을 받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이미 임명된 자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이 단순한 법을 이제는 상식으로, 이제는 기본적 지식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선량하고 정의로운 국민들이 되어지시기를 이 떠돌이가 한 번 더 외치고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님 이와 휘하의 10명의 대법관 아름다운 분들에게 힘찬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고등부에서 7부에 배당됐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뱀의 혀 이런 것들한테 미래를 맡기고 이런 것들 눈치 보다가는 네 귓구멍이 팔벨되고 네 눈구멍이 뽑힐 거라는 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착살시켜줘야 이 민족이 다시 기사회생하고 이 국가적인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와 번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서울고법 7부 니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다. 어설프게 국가의 녹을 먹지 말고
말로만 법과 양심을 떠들지 말고 기본의 상식이 살아있고 니들에게 월급을 주고 밥을 주고 니들에게 권위를 행사한 국민들을 위해서 네 눈구멍을 한 번만 받쳐보는 서울고법의 기본 자격을 가진 판사가 되기를 바란다. 네 같은 것들 때문에 법이 농락당하지 않고 재판이 희록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상식과 법리가 살아있다는 걸, 그 법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한 번만 부탁한다. 너희들이 정신 한 번만 차리면 이 뱀의 혀는 기본적으로 제거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저력과 영광은 회복될 것이야. 파이팅!